잠시 주차하듯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고 자유롭게 입출금까지 가능한 일명 파킹 통장. 저축은행들은 지난해까지 파킹 통장에 연 5% 안팎의 파격적인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이 최고 연 3.2%에서 3%로, 에큐온 저축은행 역시 4.1%에서 3.6%로 각각 파킹 통장 금리를 낮췄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12개월 기준 평균 금리가 3.99%까지 하락해 4%대마저 깨졌는데 5.53%였던 석 달 전과 비교하면 1.54%포인트나 빠진 수치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예금 금리를 내려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데다 지난해 끌어올린 예금 금리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좀 높은 데로 갈아타야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니까 지금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좀 은행들이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축은행마저 금리가 떨어지자 투자 상품으로 다시 돈을 옮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각종 예금 잔액은 2,198조 원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45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펀드 등에 들어온 자금 규모는 881조 5천억 원으로 5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놨는데 알고 봤더니 손해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당분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적금에서 돈을 빼서 주식 등에 옮기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권 시장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 차입니다. 국민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왔고 차이가 제일 적은 신한은행은 0.84%포인트입니다. 지난 반년간 감소 추세였던 예대금리 차가 다시 크게 벌어진 겁니다.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국민은행은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내리는 동안 예금금리는 0.72%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이자 수익이 커진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난주 대통령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대 마진을 축소하라는 방안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금감원장도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며 경고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당장 예대 마진차 1위 순위가 불편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금리의 최대 1.3%포인트 인하가 곧 적용되면 다음 달 예대금리 차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는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은행의 이윤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신용 위험들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은행의 이윤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가산금리에서 아마 예대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점체제를 흔들어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급 등 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지금의 과점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아닌 IMF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역대 최대 순이익 15조 8,500억 원. 신한, KB,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성적표입니다. 막대한 이익의 비결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예대 금리차, 즉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도 커집니다. 지난 1년 새 0.31%포인트가 확대됐고 은행들은 지난 한 해 이자로만 4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2021년 32조 원에 비해 작년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어하던 때 8조 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만치 안 오른 것 같아요.
이자 장사라는 비판에 불을 붙인 건 4대 시중은행의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였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최대 3년치 임금, 재취업 지원금 등 퇴직자 한 사람당 평균 3, 4억 원을 법정 퇴직금에 얹어줬습니다. 1,700여 명이 6, 7억 원 정도를 챙겨 은행을 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직원들에게도 기본급의 300% 내외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 요구권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온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들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 불안 시기 공적 자금을 받아 연명한 적이 있는 만큼 당장의 성과급이나 주주 배당을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라는 주문입니다. 대출이자 감면이나 수수료 면제 같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민간 기업인 은행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지만 대통령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